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때는 이제 전 대통령이 됩니다. 왜냐면 헌재에서 이 탄핵 인용을 갖다가 이제 선고하면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뭐 파면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고 불명예스럽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자진 사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제 임기를 마치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그 임기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명예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서 불명예스럽게 여러분들 끌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로 인해서 정말 이 국정 혼란과 그 다음에 이 조기 대선 전국에 또 이런 혼란이 거듭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자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도 초유의 일이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절제. 뭔가 이 정도에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알맞게 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뜻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어는 또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아마 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감정이나 이런 충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억누르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 어디 회식 자리나 갔을 때 소맥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소맥을 이 맥주 컵에 한 절반 정도를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가득 따라서 한 20잔 정도는 그냥 비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감정 제어, 충동 제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면 이후에 지금 현재 관저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절제 제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자초하는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어가 안 되는 그 절제와는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가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국면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대선 정말 촉박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저쪽에 이재명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 그 어떤 대선 주자도 여러분들 비등비등한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열세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정치 일선에서 퇴장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퇴장을 명령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주문했는데도 스스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꾸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아니 윤석열도 물러나고 이재명도 물러나라는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아마 대체적인 민심일 텐데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심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 이 와중에 자꾸 퇴장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등장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 아직 윤석열 심판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 국민의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유권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심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 정말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배신한 사람,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 말입니다. 자꾸 누구한테 배신자 그러는데 정말 배신자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배신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그분들의 그런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대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차기 주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경쟁시켜서 그 누가 저 이재명이 같은 자를 갖다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걸 고민할 때는 맞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불과 2달도 안 남았다, 저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근심, 걱정, 우려를 제공했냐 그 말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윤 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저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승복 없는 윤 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청년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자유수의 후보 위에 쌓은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그 구속, 체포 이런 거에 항의해서 막 서부지법 막 난리친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2030 이런 사람들한테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든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국정을 맡았던 그 기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청년들 위해서, 결국엔 청년들을 위한다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거고, 이 나라의 공정, 원칙,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과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그런 것들에 부합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국정 운영을 했느냐?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수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것이, 윤석열 탄핵 반대 그걸 갖다가 외쳤던 것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겁니까? 물론 저는 이분들의 어떤 열정 이런 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유, 수호, 주권 수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윤석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의 주권 수호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이 14세입니까? 무슨 지미국 국가입니까?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제약하고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자유 수호를 얘기하고 주권 수호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탄핵 선고 인용된 날, 그날에는 뭐, 뭡니까? 국내임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쌍권청인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당이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꼭 이기길 바란다. 대선에서 왜 이기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가 돼야,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지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뭔가 추종하는 듯한,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영향력 하에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물론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실제 대선 본선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0%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나경원을 불러서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해서, 이 나라의 어떤 보수 진영을 생각해서, 이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명과 그 다음에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면서 또 그 정치적 생명과 영향력으로 자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상쇄시키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대선 후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분산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경선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 각 국민들의 어떤 시선, 관심, 이목 이런 것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윤석열 메시지가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선이 분산됩니까? 분산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메시지를 내는 그 화자가 여러분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흥행시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해서 본선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여기에 파면당한 퇴장당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그의 바람, 소원, 희망, 사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의 뭐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저 이재명이나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된다. 또는 보수 진영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도 지속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투표 참여율, 경선 흥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율도 낮고 결국엔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한테 이 정권을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 중에서 이해되는 거, 공감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체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실시된 이 대선에서 정말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그 퇴장당한 인물이 어른거리게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득표에 도움이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이 경선판에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런 생산적인 논의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꾸 어른거리면 어른거릴수록 결국에는 이 대선 경선에서 오가는 주제들이 뭡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 윤석열에 대한 입장, 윤석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는 국민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국민 지지층이야 미우나 고우나 찍어주겠지만은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찍어주겠지만은 그 밖에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이 집권을 위해서 유인해야 될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파면당한 뒤에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런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의 멘토인지 뭐 김건희의 멘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친평이란 자가 또 나와가지고 무슨 윤석열의 무슨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한 후보가 뭐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윤석열의 그 주변 인물들이든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냄새를 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다. 정치적 자멸뿐만 아니라 사법적 자멸도 재촉하는 길이다. 제발 자중했으면 좋겠다. 제발 사전에서 절제, 제어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고 정말 그걸 갖다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